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획했던 바와 같이 기계 시스템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에 따른 수학적 이론들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스템 해석이라는 것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어떠한 우리 주변에서 다루고 있는 기계 시스템 혹은 전기 시스템, 유압 시스템 혹은 이제 열 시스템 여러 가지 이러한 시스템들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수학적 해석 근거를 바탕으로 이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혹은 이제 제어 가능성,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제어공학까지 이제 연계가 되는 과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해석과 제어라는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자 인트로덕션 쪽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제 우리가 다룰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서 기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이제 시스템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반 물리와 뭐 동력학 그리고 기계 진동학 등을 다루면서 혹은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는 이제 질량 그리고 탄성을 가지고 있는 스프링, 그리고 스프링과는 다르게 이제 저항력을 주는 어떤 댐퍼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흔히 보아오던 그런 기계 시스템이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함께 다뤄보는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다룰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다시피 가장 먼저 기계 시스템에 대한 이제 인트로덕션, 실제로 이 시스템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그 요소들을 다루기 위한 수학적인 근간들을 이제 함께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한 이제 지배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피지컬 로를 이용해서 이 시스템을 대표하고 있는, 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변수들이 어떠한 형태로 또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예를 들어 F는 ma라고 하는 뉴턴의 제2법칙을 이용한 이제 방정식의 수립,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지, 즉 지난 시간에 배웠던 라플라스 트랜스폼까지 이어지기 그 직전의 단계를 이제 기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대표 시스템을 이용해서 함께 이제 진행을 해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계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자, 일레멘트들에는 뭐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그 일레멘트들에 대한 수학적 이제 표현 방법들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매스메티컬 모델링 오브 미케니컬 시스템이라고 하는, 실제로 기계 시스템이 피지컬 로에 의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이 될 때 그러한 수학적인 표현 방식을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던 표준형으로서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이 시스템이 우리가 이제 실제로 뭐 뚱딴지 같이 새로운 이론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 법칙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더라. 그리고 그러한 수학적인 표현 방법은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이 되며, 그러한 미분 방정식의 풀이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를 했던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 혹은 공업수학에서 우리가 많이 다뤘던 대입법을 통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흐름까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케니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혹은 이제 물리 시간에도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간에 많이 다뤘던 이제 프릭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우주 공간에 나아가서 프릭션이 없는 상태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지금 상황보다는 굉장히 뭐 편할 수도 있지만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릭셔널 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연계가 되었을 때 에너지 로스가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로스가 없다는 거는 에너지 컨버전, 즉 에너지 변환만이 있을 뿐이면서 실제로 진동 혹은 어떤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관성의 성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무한히 일어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컨버전만 일어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모션이 발생이 되면서 그 에너지는 계속 존재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주 공간에서 우리 지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으로 봤을 때는 프릭셔널 포스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프릭셔널 포스에 의해 감쇄되는, 항상 어떤 감쇄되는 반응을 통해 우리가 이 시스템이 언젠가는 또 안정화되겠지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으면서 그런 어떤 프릭셔널 포스 자체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학적으로 표현한
결과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에는 이러한 프릭셔널 포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가 손실이 될 것이고, 그 손실되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 시스템은 언젠가는 안정된 상태로 혹은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혹은 벨로시티가 0이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프릭셔널 포스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학적으로 표현되는 순간 우리는 타임 도메인 안에서 이 시스템이 몇 초 안에 얼만큼의 에너지가 또 손실될 것인지 또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목적이 되는 이제 예측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드라이 프릭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다루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워크, 에너지 앤 파워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함께 다루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카이네틱스 혹은 이제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것을 다루게 될 때 역학 시스템을 접근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크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F는 ma라고 해서 이제 역학관계로서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풀어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러한 방법은 가장 크게 생각을 해보시면 시간 영역 안에서 이 시간에는 이 시스템이 이러한 거동을 보일 것이고 이 시간에는 이러한 거동을 보일 것이다 라는 매 순간순간의 어떤 비헤이비어를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러한 과도기적인 상태, 비헤이비어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지만,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려면 복잡한 시스템인 경우에는 에너지 메소드라는 걸 많이 활용을 하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이제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그 에너지 자체를 봤을 때 처음에 주어진 에너지 혹은 이제 중간에 주어진 에너지가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전과 후의 총합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에너지 컨저베이션 룰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에너지 컨저베이션 룰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시스템이든지 간에 그 에너지를 표현하는 수학적 변수들을 이용해서 에너지의 총합은 컨스턴트로 정의를 해놓고 우리가 풀어나가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 시스템이 변하든지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다는 컨스트레인트, 즉 제약 조건을 이용해서 또 다른 상태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타임 도메인 안에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해석하는 방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매 시점에 대해서 이 상태로 왔을 때는 이 시스템은 이러한 상태를 보일 것이고 이러한 상태로 왔을 때는 이러한 거동을 보일 것이다 라는 어떤 상태에 집중이 된 해석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에너지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수학적 모델을 계산하는 과정을 F는 ma라고 하는 피지컬 로우를 이용한 게 아니라 에너지 메소드를 이용했을 때 에너지 컨저베이션 룰을 통해서 우리가 거꾸로 이제 다이나믹 이퀘이션을 도출하는 과정까지 함께 다뤄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 파트로 나눠진 이 기계 시스템 해석 부분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에너지 메소드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제 함께 여러분과 공부를 할 기계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기계 시스템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셨던 일반 물리나 그리고 동력학 그리고 기계 진동학 등의 과목들이 다루고 있었던 기초 내용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그 과목들을 함께 다뤄보셨다면 정말 어렵지 않게 손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물론 그 과목들을 다루지 않으셨더라도 저와 함께 이제 중간중간에 중요한 이론 같은 경우에는 함께 다룰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